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광주에 5만 세대가 넘는 신규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이어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 정당의 총선 채비도 바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천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 심사에 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은 이달 말 공대 법인 설립 인가가 나면 600억여 원의 재산을 법인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신원 미상의 유골이 알려진 것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수의 감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14,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이내에 4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급 정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의 선수촌으로 활용됐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수영대회 이후 리모델링을 거친 1,660세대의 아파트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은 벌써부터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집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가게 이거 하나 들어서 갖고 가게세가 지금 엄청 지금 터무니없이. 아파트권이 이제 어디서 멀리서 여기 오지는 않잖아요. 이 지역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계림동에서는 2,300여 세대에 이르는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가 9월에 시작되는 등 광주 지역에서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14,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입주 물량보다 23%나 증가한 것으로 공급 과잉도 우려됩니다. 입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규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간의 차이는 앞으로도 좀 심화돼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물을 이루면서 2025년까지 2만 8천여 세대가 공급되고 도시공원 사업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광주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4만 세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매년 0.4% 이상 감소하고 있고 아파트의 주력 구매 계층인 30에서 50대의 인구도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땅값이 비수도권 가운데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집가 상승률은 4.77%로 서울 5.29%, 세종 4.9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집가 상승률은 3.9%로 전국 평균 3.92%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의 토지 거래량은 전년보다 무려 20%나 감소했고 전남 지역의 토지 거래량은 4.1%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전력이 공대 법인 설립 인가와 동시에 600억여 원의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오는 31일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를 내면 5월까지 600억여 원의 재산을 법인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법인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면 법인 등기 이후 석 달 이내에 출연하기로 돼 있다며 한전공대 설립 총사업비 6,200억 원 가운데 1단계로 600억여 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또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인사와 행정적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 날이 흐립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이렇게 구름 많은 가운데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깨끗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을 6도에서 7도가량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 머물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3.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예비 후보, 오늘은 광주 북구을 지역구 후보들입니다. 이 선거구는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을 선거구는 가장 많은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낸 지역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이영석 예비 후보는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치 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소명을 가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전진숙 예비 후보는 광주시 의원과 청와대 행정관 경험을 살려 국회를 변화시키겠다며 지지층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중앙의 어떤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가 가장 똑똑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하는 국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황순영 후보는 여성 노동자의 삶과 소외계층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2년생에게는 안전한 보육을 주고 또 66년생 시니어들에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그런 보육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중당 소속 윤민호 예비 후보는 호남 정치를 낡은 독점이 아닌 새로운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민중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민중당 윤민호가 정치혁명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노남수 예비 후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정치를 개혁하겠다며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진정한 일꾼, 특히 당 눈치 보지 않고 또 정부 눈치 보지 않는 정말 소신 있는 변치 않는 그런 머슴 같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5.18 민중항쟁 때 시민군으로 활약했던 김원갑 예비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5.18이 세계화해서 우리 5.18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밝게 비치는 빛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의 김준현, 천수정 예비 후보 2명도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며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 중도개혁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다시 도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명의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 북구을 선거구는 현역인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후보 2명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지역 정치권의 공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면접 심사를 실시한 뒤 20일쯤 컷오프, 즉 공천 배제 명단을 추리고 경선에 나설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명절 전후로 지역구별로 후보자 사이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심사를 앞두고 단일화와 전략 공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여야 정치권이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설 민심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정당 모두 이번 민심이 설 민심이 민생 문제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책임과 처방은 또 각각 따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오 대표께서 파악하신 이번 설 민심은 어땠습니까? 네, 정당별로 제각각이었는데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는 게 설 민심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생 예산과 정책에 더 이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2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4+ 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무능하다.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이 설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심판이라는 총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설 민심을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심 혹은 사심이 깔려 있는 건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네, 또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양승태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여야 정당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야 모두 청년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영입 인사 평균 연령이 민주당은 41.5세고요. 한국당은 40.7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입당한 영입 인사 12명 중에 30대 인사가 8명에 달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영입 인사 7명 중에 3명이 30대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특히 12명의 영입 인사 가운데 5명이 부산 연고자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부산에 좀 편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만큼 부산 지역이 전략 지역이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입 인사들에 대한 당의 검증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영입 인사 2호였던 원모 씨가 데이트 폭력 문제 논란이 일고 있고요.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씨는 조국 관련 논란 발언들로 말썽을 빚기도 했습니다. 검증 과정이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당의 정당 직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활동가들 대표들이 있는데 이들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휴 명절 기간에 그 박주선 의원과 또 손학규 대표를 만났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약속 대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손학규 현 대표는 유승민계의 쿠데타 시도까지 운운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지대 통합 과정 이전에 바른미래당의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바른미래당 전체 의원들과의 연석 미팅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도 명쾌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독자 신당을 위한 행보를 안철수 전 대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는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설 연휴 동안 진전이 있었을까요? 네, 원래 협통이 로드맵에 따르면은 30일까지 정당 및 사회단체 개인의 통합 및 동참 활동과 성과를 취합하고 31일에 범중도 보수 통합선언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런 로드맵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새로운 보수당의 경우는 굳이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선거제도하에서 비례대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넘어서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통합에 적극적일 수 없을 거고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전 대표와의 중도 보수 빅텐트론에 입각한 통합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정치권 한양 설 민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성경찰서가 설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쯤 장성군 삼계면의 어머니 집에서 동생 55살 A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평소 동생이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가 최근 불거진 재단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신 대표이사는 나흘 전인 지난 23일 재단 이사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시장은 신 대표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복지재단 전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강의를 위해 제주도를 찾았는데 뒤따라온 간부 B씨가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18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무연고자 합작묘에서 발견된 유골은 80여 구로 추정됐지만 분류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과수는 최소 250여 구가 넘는 객체를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도소 이전 과정에서 옮겨진 무연고자의 유골인 가능성이 높지만 5.18 행방불명자의 유골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분류 작업을 모두 마친 뒤 이어질 국과수의 결과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순천만의 갈대로 빗자루를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은 지난 2017년 순천만 갈대 빗자루 장인 1호로 선정이 되는데요.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장인을 조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지런히 모은 갈대꽃을 부들잎에 싸고 알록달록한 끈으로 단단히 묶습니다. 색색의 끈으로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빗자루 하나가 완성됩니다. 갈대 빗자루가 특산품이었던 순천만 습지 인근의 대대마을. 이 마을에서 자란 65살 김진두 장인은 어린 시절 마을 어르신들의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이걸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머니들이 팔아서 우리 생계를 다 유지했죠. 갈대빗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8월 싱싱한 갈대꽃을 꺾어 그늘에 말린 뒤 통풍이 잘 되는 오동나무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빗자루에는 시간이 지나도 은은한 갈대꽃향이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순천만의 갈대로 빗자루를 만들면 수십 년을 쓸 만큼 튼튼하다는 게 장인의 설명입니다. 민물 갈 때는 이제 빗자루를 만들어도 그냥 만들면은 안 돼요. 떨어져요, 자꾸. 근데 우리 순천만 것은 떨어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아요. 복을 쓸어 담는다는 의미가 있고 버선코 같은 빗자루의 곡선은 한국적인 미도 고스란히 담아내 김장인이 만든 갈대 빗자루는 청와대는 물론 영국 왕실에 선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기가 각 가정에 보급된 이후 빗자루를 쓰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어 명맥 잇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그냥 순천만의 빗자루를 좀 알리고 싶어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후계자 양성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바람이.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바람과 파도, 햇빛 등이 소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전남의 해상풍력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한껏 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래섬 신안 자운도 해변. 20여 개의 거대한 풍차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3만 가구 이상이 쓸 수 있는 양으로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신안 앞바다의 전력 생산 능력에서 이보다 100배 이상 큰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만 민간 자본을 포함해 48조 5천억 원, 상시 일자리 4천 개를 포함해 11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남의 일자리를 좀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생산도 있지만은 해상 풍력을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목포 신항에는 해상 풍력 기자재를 생산, 조립, 운송할 배후단지와 전용 부두가 새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전라남도와 신안군, 한국전력 전남개발공사가 1.5기가와트급 발전단지를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수존의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송변전 설비 구축에 한전이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민자 유치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3기가와트의 공동 접속 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의 효시도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인접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많은 업체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게 돼서 이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자본이 함께 손을 잡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세계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했던 전남의 주력 업종인 조선업을 대체하고 보완해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농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농민 소득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금주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673만 원이던 농가 부채는 2018년 3,327만 원으로 24.5%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3,720만 원에서 4,207만 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부채를 뺀 실질 농가 소득은 1,047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콜릿 소비가 증가하는 2월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합동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 캔디류, 과자 등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88곳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 사용과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외식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고객과 직접 만나는 계산대 직원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고 본사 차원에서 전국 매장에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확진자가 방문했던 경기도의 매장 브랜드는 전국 모든 매장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의 시민 맞춤형 부동산 거래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상황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분쟁 시 대처 방법 등을 전화와 대면으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12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층 민원봉사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장 자켓과 바지, 치마, 셔츠나 블라우스 등 기본 세트 구성은 물론 넥타이나 구두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1년에 5번까지 빌릴 수 있고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나래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청년 일자리 카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적장애나 자폐 등 감정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의 속마음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전시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술 심리상담의 결과물을 전시한 마음이 그려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인데요. 심리상담을 통해 안정을 찾은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서 치유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공예 기술로 현대 공예를 조명하는 공작인 전시 아트 상품이 2월 23일까지 한정 판매 중입니다. 강석영 작가의 작품 자리, 검은 자리 디자인이 있는 가방과 노트, 연필 세트인데요. 뭔가를 그리고 적는 행동을 통해 공예품을 창조하는 공작인의 자세를 담았다고 합니다. 한편 14명의 작가가 이야기하는 조각과 공예품의 매력, 공작인 전시는 오는 2월 23일까지 복합 3사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성군 남면 녹진 1, 2 주민들이 28만 원, 마령 1, 2 주민들이 18만 원, 덕성 1, 2 주민들이 19만 원, 평산 1, 2 주민들이 20만 원, 장성군 한맘 공동체 직원들이 22만 4천 원, 북하면 월성마을 주민들이 9만 원, 연동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벌전마을 주민들이 8만 원, 대흥마을 주민들이 8만 원, 동화면 월산 1위 주민들이 10만 원, 남산 1위 주민들이 9만 원, 동호 1위 동계마을 주민들이 6만 원, 동화면 동호 1위 조산마을 주민들이 6만 2천 원, 삼서면 수양 1, 2 주민들이 8만 5천 원, 우치 1, 2 주민들이 14만 원, 삼계면 부성 1, 2 주민들이 9만 원,
나주시 빛가람동 우미린 아파트 주민들이 206만 1,320원, 구형 2차 아파트 주민들이 28만 원, 노원면 영평 3리 용암마을 주민들이 13만 3천 원, 노원로 524-11번지 홍기철 씨가 10만 원, 금안사리 한옥마을 주민들이 10만 3천 원, 공산면 상방 1, 2 주민들이 22만 원, 가송사리 주민들이 6만 원, 금천면 원곡사리 광탄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교동 3917 마중 나무진 대표가 20만 원, 화순군 동북면 유천리 주민들이 35만 원, 칠정 1위 주민들이 20만 1,000원, 독상리 주민들이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